예, 2부입니다. 2부. 오늘 제가 한 분을 조금 전문가분인데요. 조심스러울 것도 없어. 제가 화가 나서요. 좀 디스를 좀 하려고 해요. 대놓고. 자, 이분이 좀 많이 저를 화나게 했어. 저를 화나게 한 건 아닌데, 이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현재 피해를 보고 계신데, 또 얘기를 해서 제가, 피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대놓고는 얘기 안 할게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입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시작하는 분입니다. 상승론자로 접어들으셨다라고요. 완전히 이젠 어디 가면 조정이란 말은 하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과학에 투자하게 한 전문가이십니다. 바로 시작하는 이 대한민국 전문가분은 입지 최강 전문가이시고요. 그분이 쓰신 부동산 책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0년에서 21년도에 세종시가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인구가 밀집이 지속되고 향후 정부에서 인구 80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좋다고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22년 현재 세종시는 역전세부터 시작해서 매물을 저렴하게 호가창에 내놓는 사람들이 질비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이분께 지금 제가 주위에서 지금 들은 얘기예요. 이분에 대해서요. 이 입지 전문가라는 분, 이분 아침마다 방송하시고요. 사람들이 그랬대요. 누구님, 빠님, 지금 세종시 산 거, 투자한 거 가격이 너무 빠지고 전세가 안 구해지고 막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자 이분께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버틸 수 있으면 버티세요.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세요. 여러분, 세종시 집값이 평균이 8억이었어요. 지금 매매 가격이 2억 5천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5억 5천이에요, 지금. 전세가 4억이었습니다. 전세도 지금 3억이 넘게 붕괴된 걸로 알고 있어요. 3억 이하에서 아마 될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분은 지금 3억을 개헌해줘야 돼요. 애초에 이분이요, 4억 갭으로 들어갔어요. 좋다 이거야. 이건 고점이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2020년에 들어간 분은 3억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미 2020년이나 2021년에 들어갔든 20년에 들어갔어도 2년이 됐어도 이미 가격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분도 마이너스예요. 시간이 아무리 버텼어도 올라갔어도 그만큼 더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죠? 전세가 가격이 빠졌습니다. 이분은 얼마를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이분은 애초에 3억이 들어갔죠. 3, 4억이 들어갔죠. 갭으로. 그쵸? 전세금 3억을 빼줘야 돼요. 2억에 구해야 돼요, 지금 전세를. 근데 이분 4억에 있었죠, 전세가. 3, 4억에. 그럼 최소한 이분은 1, 2억을 더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래요. 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체인지를 하는 전제입니다. 2억에도 안 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버티실 수 있으면 버텨라. 여러분 1억이 장난인가요? 여러분들 1억 다 들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멘토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도 듣고 상담도 듣고 하니까 1억이라는 돈 엄청 큰 돈이고 여러분들 1억 없는데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무책임하잖아요. 여기에서 애초에 세종시 투자할 때 리스크에 대한 대비 이야기 했습니까? 이분께서?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도 제가 평소에 좀 많이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이분이 막 인기가 절정이었어요. 왜냐면 세종시가 2020년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해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역시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최고로 하락하죠. 이분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냐고요? 안 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더한 건 뭐냐면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데 넘어가.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가 떴더라고요. 이분 블로그인지 뭔지 몰라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이디어만 다 가렸습니다. 인천 부동산의 미래 2022년에서 23년 서울 경기 수도권 부동산의 미래 키메이커는 인천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22년, 23년 서울 부동산의 키메이커가 어디냐? 바로 인천에 있다 이거예요. 경기 부동산의 시장 조절 역할도 인천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2년, 23년 시장이 인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는 아파트가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인천은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재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입지 타령하는 그 책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세종시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 올려놓고 지금 인천 가지고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분께서 세종시 말씀하실 때 저는 세종시가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제가 인천 지금 빠진다고 하는데 이분께서는 인천이 지금 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것을 이 밑에 글이 더 많아요. 인천의 부동산이 앞으로는 갈 곳들은 계속해서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분께서. 이분이 입주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입주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주 물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좀 얘기 좀 하려고 칼 뽑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입지 전문가라고 하는 부동산의 본격적인 전문가에 있어서는 저보다 월등히 선배님이십니다. 감히 저는 진짜 피레미 같은 새파리 보이지도 않는 후배놈이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오늘 자료 오랜만에 딱 준비했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 보면은 먼저 거래량 다운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이미 많이 다운된 지가 꽤 되었어요. 보통 거래량이 다운되고 6개월 안에 회복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다운이 됐냐면 보통 9월 달부터 거래가 다운이 되었고요. 인천의 거래는 최저 거래량이 1800거래량, 1500거래량이었어요. 역대급. 그러니까 1500 밑으로 거래량이 다운되면 되게 위험한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이미 1500 거래량을 이하로 딱 걷을 때 제가 인천도 이제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12월 달에 1000 거래량을 밑으로 해서 930을 찍더니 1월 달 거래량은 지금 아직 완전 통계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496이 됐습니다. 거의 반 토막씩 팍팍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전세하고 매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들이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부동산 지인에서 자랑하는 시장 강도도 보조 참고지표로도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보조지표로 봤을 때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많이 줄어든 요인으로 발생을 했어요. 왜 그런가요? 서구에 있는 234개의 아파트 어느 구보다도 지금 아파트가 개수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열심히 분석해서 공개한 적이 없었죠, 여러분들. 그러나 유료로 해가지고 수업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고로 7기 모집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6기 모집하고 나선 전 강의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5기에서 끝낼려 했는데 6기도 지금 본인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저는 7기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7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유료로 해가지고 리얼티 부동산 수업 듣는 분들, 예. 그분들에게도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구에 234개의 아파트예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제일 많다고요. 인천의 외곽에서 지금 서구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지금. 예? 시장 강도로만 봤을 때는. 근데 시장 강도로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인천별 수요에 대해서 보니까 입주 수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22년, 23년 트윈타워예요. 트윈타워예요. 이게 어디랑 지금 똑같은 줄 아십니까? 대구랑 똑같아요. 대구랑 똑같아요. 양주 미분양이 늘어났다는 양주랑 똑같습니다. 대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주가 막 들어서는데 인천 서구 가면 지금 난리예요. 서구 혹시 가보시나요? 전 서구 수시로 가거든요. 정말 서구 입구부터 해가지고 끝에서 끝까지 아파트를 다시 더 도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탈바꿈이 완전. 근데 인천이 좋아진다. 여러분 송도 미분양 나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입주 물량 쏟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들어가질 않아요. 대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요. 근데 인천이 좋아진대요. 이분께서는 누가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분은 오로지 이분은 입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입지를 볼 게 아닙니다. 투자의 형평성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를지 내릴지 그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실거주의 목적으로 입지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편한 데 가서 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써.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기 좋은데 입지를 선택해서 가고 싶다면 저분 강의를 들으세요. 저분을 쫓아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라는 게 저분 거를 봐요. 입지를 봐요. 왜? 저평가를 봐야지. 돈을 버는 건데. 가격 지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 나 좀 화가 많이 나서 그래 오늘 진짜. 여러분 볼게요. 매도세 완전 강의예요. 지금 강의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매도세입니다. 지난 21년도 10월 달에 9.5였어. 그러다가 1월 달에 64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매도세가 64.8이에요. 매수세가 1.6입니다. 매수세 한번 보실래요? 매수세 곤두박질 친 거 보세요. 매수가 없어요. 예? 매수가 없어요. 심리지수에 있어서도. 또 볼게요. 몇 개 지표 다 보여드릴게요. 미분양 어떻습니까? 미분양들이 없다가 생겨났어요. 언제부터? 21년 3월 달에 130개 라인이었습니다. 123, 125. 그러다가 지금 334, 341, 339, 440, 428, 423, 425. 점점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장기 곡선에 있어서. 그쵸? 그런데 22년에 아까 얘기했죠. 22년에 입주 물량이 이제 드디어 폭파 시작했죠. 그죠? 그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연결되는 거 봐야 되는 거. 매물을 봤어요. 매물을 아실에서 봤는데요. 인천에 지금 매물 보십시오.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매물수가 지금 19,700세대예요. 전세 매물은요? 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작년 9월부터요. 작년 9월부터 이미 얘는 매수세도 없고요. 매도세는 높아졌으며 전세 물량은 급증을 했습니다. 매매 팔겠다는 분들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이맘쯤에서 내년 5월 가면은 인천은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전후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송도가 미분양이라는 게 떠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연초에 인천 송도 얘기 뜨기 전에 인천 끝났다 이제부터. 2022년도 인천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근데 또 입지 얘기하면서 인천을 얘기한다는 거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인천 뉴스가 있냐고요? 볼게요. 인천 송도 아파트 네이버에 검색해봤습니다. 1일 전 한국경제 제가 제목만 봐도 나오더라. 9억대 오션뷰 아파트 청약 경쟁률 추락. 송도 분양 어쩔? 9억대 송도 오션뷰 아파트 경쟁률 똑같은 거죠. 분양시장 냉기 본격화. 올해 올해 인천 입주 물량 폭탄. 역대 최대 38,000 가구 예정.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통장 함부로 안 쓴다. 3분 전 뉴스네요. 송도 럭스오션 SK뷰 2순위 청약률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는 이변이 나타남. 1순위 마감 못침.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감. 9억대 송도 아파트 미계약 1억 8천 부담에 계약을 포기해버렸다. 왜 1억 8천이 부담되는 데가 돼버렸습니까?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작년에 했어요. 대출이 지금부터 규제됐기 때문에 높은 가격대 아파트는 이제부터는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로소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가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은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도 올라간 데는 안 가. 앞으로 안 올라갈 때만 간단 말이야. 그래 실제로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긴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지금 계속해서 진짜로 거래가 그렇게 또 많이 줄지도 않았어요. 제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께서 제 수업에 이게 나와요. 제 수업에 이게 나온다고요. 예? 아유 참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